그런 댓글들이 많이 남겨져요. 아, 너 그렇게 돈 잘 버는데 이거를 왜 사람들한테 알려주냐. 사실 그 댓글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럼 제가 항상 남기는 정석적인 댓글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건가요? 누군가를 가르칠 정도의 재테크 강사가 된다면, 그 정도 수준이 되고 그 정도 자산이 있다면 네. 사실은 이미 돈은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대표님, 아, 네. 뭐 하고 계세요? 저 주식장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12시기 때문에 네. 지금 매매를 잠깐 하고 있었습니다. 아, 여기서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제가 주식 포지션도 굉장히 크고 있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매수매도 정보방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고객들한테 실시간으로 정보를 좀 알려드려야 되거든요. 분석하는 곳이 이 주방이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저는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에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와중에 MTS만으로 모든 매매를 하고 있고 하루에 주식 관련된 공부 시간은 1시간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1시간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한 달에 2, 3천만 원 지금 4년 정도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시수제재차 공부법만으로도 일반적인 직장인들 또는 주부나 이렇게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스윙 투자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좀 네. 앉아서 이야기 좀 나눠보실까요? 네, 저쪽으로 앉으시죠. 네. 저는 진짜 제일 궁금한 게 네. 대표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 제일 궁금해요. 저는 뭐 일반적으로 뭐 하는 분이냐고 물어보면은 돈 되는 건 다 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전에는 사실은 대학에서 연구원도 하고 있고 네. 대학 겸임교수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직업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설명시키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6년 전에 이제 교육 스타트업을 창업을 했고 네. 거기에서 이런 북카페 세모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점도 설립하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뭐 본의 아니게 카페를 또 운영을 하게 됐고 카페에서도 이런 강연 사업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하나하나씩 확장이 됐었던 것 같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를 좀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좀 제일 궁금했던 게 대표님의 어린 시절은 좀 어땠는지 궁금해요. 혹시 뭐 집안이 좀 금수저였거나 그랬나요? 저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일단 흑수저팔이는 하지 않고요. 네. 저는 처음부터 제가 뭐 주식 투자했었던 자금도 1억이 넘었었고 100만 원에서 갑자기 몇 억을 만들었다 이런 허황된 얘기를 하진 않거든요. 그럼 어린 시절 때 그 장래 희망이 이제 교육 쪽이었던 건가요? 아니요, 어린 시절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장래희망이 뭐라고 썼냐면 네. 바닷가가 보이는 곳에 집을 짓고 먹을 거를 산더미같이 쌓아놓고서 평생 먹고 싶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네. 너 좀 이상하구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면담을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게 아마 초등학교 4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지금의 가치관도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돈 버는 방법보다 더 중요한 건 자존감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존감이 굉장히 높았었고 네. 뭘 하든 간에 작은 것이라도 만족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은 뭐 야식 맛있는 거 먹으면 저는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특별하게 내가 뭐 세계 여행을 가거나 엄청 거대한 꿈이 없어도 편안하게 푹 자고 친한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만족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자존감이 높았던 그 계기가 있었나요? 부모님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사실 중산층 정도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정말 감사한 거는 제가 대학 학비 때문에 그렇게 크게 고민해 본 적은 없다는 부분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단 한 번이라도 뭐 사치를 하는 모습이라든지 네. 호화롭게 골프를 친다든지 아니면 뭐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모습은 평생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여권도 만든 적이 없어요. 작은 것에도 만족하는 삶을 사는 모습을 저한테 보여줬기 때문에 네. 저는 어렸을 때도 이런 정도면 충분히 행복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주식 관련돼서 유튜브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 일을 처음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원래 저는 이제 젊은 부자들이라는 재테크 강의를 주로 해왔었고요. 그 당시에는 오히려 부동산 경매 쪽을 많이 강의를 했었고, 네. 저는 그 당시에 오히려 주식은 이거는 너무 투기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네.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가 또 동학개미운동의 거의 끝물이었었거든요. 제가 2020년 11월 4일에 주식 계좌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계좌를 개설했거든요. 그 이유는 갑자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거의 유력시 되면서 네. 그럼 바이든 대통령 관련된 그래도 뭐 친환경 관련된 정책들은 좀 오르지 않겠나라는 막연한 생각에 삼성전자를 처음으로 사면서 저의 주식 인생이 시작됐고 지금 이렇게 될 줄은 사실 상상을 못했죠. 처음으로 수익을 벌었을 때 얼마 정도 벌었는지 그거 기억하시죠? 한번 계좌를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20만 원이니까 20만 원. 첫 번째는 굉장히 소액이네. 얼마? 얼마 안 되네요. 이제 몰래 왜 샀지? 제가 처음으로 수익을 냈었던 거는 LS라는 종목이네요. 뭐 LS? LS는 사실 작년에 초전도체 때도 굉장히 많이 급등했었던 종목인데 네. 0.3% 이것만 봐도 제 성향을 알 수 있죠. 남들과 똑같습니다. 빨리 팔고 싶어하고 손절 잘못하고 그 종목을 첫 수익으로 했었고 11월 9일이네요. 그 다음에는 대한항공, 이것도 정확하게 기억나요. 이날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날이었거든요.
재료 소멸이란 거를 뼈저리게 느꼈죠. 이날은 56만 원 손해를 봤네요. 그러니까 이날이 3, 4합병이 거의 확정적으로 된다는 기사가 나와서 저는 됐으니까 앞으로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바로 샀는데 폭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 기억으로는 마이너스 한 20% 정도 폭락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첫 손실을 맛보면서 주식은 내가 나처럼 순진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큰 수익을 냈었던 거는 대부분 다 실적주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엔 또 셀트리온이나 뭐 이런 대학바이오 종목으로도 수익을 좀 냈던 것 같고.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흘렀고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바라봤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가장 큰 거는 부모님이 저를 신뢰하지 않고요. 주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아직도 말씀하시고 그만큼 위험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 말씀에도 동감을 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큰 비중을 하지 않고요. 저는 일정 부분 시드를 항상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한 달에 1억 이상은 잘 투자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쨌든 4년 정도 투자 원칙을 나름대로는 고수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주변에서 또는 댓글로 조롱하는 댓글도 많죠. 너 같은 사기꾼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달 MTS 녹화 영상으로 수익 인증을 하고 있고요. 100만 원으로 몇 억을 벌었니, 몇십억을 벌었니 이런 것들에 현혹되기보단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환경 안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들을 꾸준하게 공부해 나가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절 비난하면 되게 제가 쪼그라들잖아요. 그때도 이제 자존감을 계속 높여가면서 일을 하신 건가요? 댓글이 두 종류가 있어요. 네. 하나는 그냥 원색적인 비난이 있고 비판이 있는데 네. 저는 비판에는 굉장히 상세하게 근거를 달아서 제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하지만 비난에는 법적인 처벌을 당연히 받게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또 제가 또 법학 전공이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강사를 하시면서 대표님만의 주식에 대한 철학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심리적인 부분을 제 주식 강의에서도 항상 꼭 앞부분에 한 30분 정도는 강조를 하고서 이론적으로 넘어가거든요. 네. 특히나 제 이론은 사실은 5시간이 채 되지 않아요. 이 5시간의 이론만으로도 충분히 지금 4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시장에서 적응을 해왔고 물론 저도 실수를 하거나 혼조를 한 적도 있고 물린 적도 있죠. 근데 그거는 제가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지 이 원칙이 잘못되진 않았습니다. 이 이론 방법대로 내 심리만 컨트롤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 부분에 대한 훈련을 하고 있는 것들이지 이론을 더 강화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주식이나 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못하는 게 손절이잖아요. 네. 그 손절에 대한 철학도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손절 같은 경우는 사실 시드머니의 규모나 성향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저는 추천하진 않아요. 하지만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산 시점에서 마이너스 5%가 손절 라인이라든지 또는 이동평균선을 5일선이나 11선, 21선 이탈할 때마다 비중을 줄인다던가 이 정도 원칙만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원칙을 계속 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2주만 사서 한 주를 손절하는 연습 또는 한 주를 수익 내는 연습을 꾸준하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좀씩 극복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강사 일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상황이 있었나요? 작년 11월에 처음으로 이제 주주공 1기라고 해서 주주공이 이제 줄이니 주식 공부의 줄임말이거든요. 교육생 5명을 받아서 그분들과 한 달 정도 진행을 해봤는데 사실은 그래도 그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드라마틱한 수익을 냈다라기보다는 그래도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네. 성향을 파악하고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충분히 교육만으로도 변화가 가능하구나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고요. 반면에 이 교육생들 분들 중에서도 여전히 본인의 습성을 사실 버리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만큼 참 심리라는 게 어렵구나라는 것도 또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루가 되게 바쁠 것 같아요. 네. 하루 일과가 좀 어떻게 되세요? 보통은 이렇게 이제 아침에 8시에 일어나서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방에다가 정보방에다가 공유를 하고요. 저는 이제 보통 매매가 10시면 다 끝나거든요. 네. 10시부터 한 3시까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도 돼요. 장중에 특이사항이 있나 가끔씩 체크해보는 정도지 보고 있지 않거든요. 3시에 이제 장이 끝나고 나서는 또 이제 자유롭게 제가 주식 강의 하고 말고서도 하는 강의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진행한다던가 아니면 뭐 농장에 내려가서 농장에 있는 것들을 관리를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자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으신가요? 그런 댓글들이 많이 남겨져요. 너 그렇게 돈 잘 버는데 이거를 왜 사람들한테 알려주냐. 사실 그 댓글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럼 제가 항상 남기는 정석적인 댓글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건가요? 네가 돈을 안 벌어봐서 그래. 누군가를 가르칠 정도의 재테크 강사가 된다면 그 정도 수준이 되고 그 정도 자산이 있다면 네. 사실은 이미 돈은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성취감이라든지 남이 성장하는 걸 네. 보면서의 희열. 제가 그냥 평범한 직장인에서 이렇게 주식에 관련된 강의를 하고 또 이런 주식 유튜브를 거의 4년 가까이 운영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증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누구든지 그래서 이 평범한 사람들도 살벌한 투기판에서도 네. 원칙만 지켜나간다면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들을 좀 증명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남기기 위해 사실 유튜브를 하는 거지 사실 유튜브 수익보다는 매매하는 수익이 훨씬 더 큽니다. 그니까요. 저는 이거 촬영하다가 좀 오늘도 한 2, 300만 원 날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근데 뭐 아쉽지 않아요. 뭐 또 지나간 건 또 지나간 것들이고 또 다른 종목을 또 선정하면 되는 거니까요. 사실 사람들이 1기 분들도 깜짝 놀란 게 실제로 제가 진짜 그렇게 하니까 왜냐면 저 누워있거든요. 누워있다가 그냥 와가지고 이렇게 쭉 하다가 그리고 또 이렇게 해도 또 자요. 자거나 아, 뭐 진짜요? 나가서 뭐 일 보고서 다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도 진짜 수익이 그렇게 나니까 그게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변동성이 적어지는 10시부터 3시까지는 거의 매매할 필요가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중에 갑자기 뉴스가 발생해서 급등을 한다? 추격 매수한다? 그러면 어김없이 물리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해서 최근에도 물린 종목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을 지키는 게 저와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